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인물,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실까요? 김문수 만난 장동혁, 같이 싸우자. 어제 장동혁 대표, 김문수 전 후보를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일찍 매셨어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막 바쁘시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져서 당내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뵙자고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 그래도 이렇게 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지금 얼굴이 더 좋으시네. 그게 아니라 오늘 장관님 뵙는다고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죠. 장동혁 대표, 김문수 전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당대회에서 맞붙었었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한 26일 만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의 분위기 요즘 이거예요. 우리 같이 싸웁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 의원님, 네. 같이 싸운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어제 이 모습을 보고 다들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나나?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야권에서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되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네. 따지면은 책임당원의 4분의 1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겁니다. 거의 또 4분의 1의 지지를 4분의 1 지지를 얻었지만 네. 낙선한 낙선한 분이 김문수 전 후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두 사람의 합은 지금 책임당원의 50% 이상의 지지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전략 짜야죠. 그다음에 네. 원외에서는 지금 안 풀리니까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외투쟁해야죠. 삼중고예요. 삼중고인데 그러면 지금 당의 리더십도 지금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김문수 후보를 찾는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김문수 전 후보는 장외투쟁의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러네요. 노련한 이제 노동운동가 네. 출신이고 사실 거리에 아스팔트 투사라는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 아직 흔들리지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아직도 불안정해 보이는 당내 리더십을 좀 더 고착화시키고, 왜냐하면 책임당원의 전체 수치로만 봐도 지난번 지지의 4분의 1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리더십도 좀 하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도 해야 되니까 원내 전략은 원내 전략대로 좀 짜야 되겠는데, 어쨌든 당면한 지금 장외투쟁에서 힘을 그런 지혜, 전략 이런 것들을 빌리는 것도 있고, 화합하는 모습이 당원들에게 또 더 이상의 분열로 갈 데가 없구나라는 시그널도 줄 수 있고, 그런 다목적 카드에서 만났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이 대략 이 전대 때 4분의 1 정도씩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합쳐도 한 절반 정도, 굳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손을 내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당을 어쨌거나 결속하고 하나로 힘을 좀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 결속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는 건데, 결속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국힘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 의원들 출국 금지령. 지금 현재 여야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앞부분에 살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윤경호 의원님, 지금 여야 상황이 굉장히 극한 대 극한으로 지금 가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한다고 우리 건건이 다 필리버스터 할 거야라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국 금지령까지 국민의힘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6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70일 걸린다는 거잖아요. 정기국회라는 게요. 한번 보십시오. 정기국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더 중요한 건요. 이미 지나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결산. 이거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에요. 또 하나,
국정조사 해야 되잖아요. 네. 행정부가 얼마나 그동안에 국가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이 두 개는 지금 완전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뭐 정부 조직법 또는 뭐 검찰청 폐지 물론 세부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70일 동안 내내 국회에서 누구 듣지도 않는 정말 속기록용 그 하나를 위한 필리버스터 저거 하는 거 맞을까? 여야 간에 정말로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지나간 뉴스입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요. 강준만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컬럼 네.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러나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중도 가겠다고 지금 당선된 이후에는 전환길도 안 만나 뭐 여러 가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를 독서를 뽑아놨대요. 완전히 극우 그냥 가라. 윤석열 면회해라. 전환길이 중요한 자리에 보내라. 그게 당신이 하겠다는 공헌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치 실종이죠. 지금 장외투쟁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쪽에서는 장외투쟁 가겠다고 김문수 전 대표에게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막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치 실종인 건 맞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만 바꾸세요. 이거 아니죠. 결국 아까 배드캅 국값 얘기했습니다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어찌됐든 지금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국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유엔 가가지고 또는 이제 APEC까지 40일 동안 국제 무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지금 관심이나 가겠어요? 다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말로 국익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정치가 다시 복원돼야 되는 거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건건이 69개 법안에 다 필리버스터 한다는 국민의힘도 잘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나가서 이 유엔 이 총회에서 연설한다고 하니 다 묻힐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국내에서 있는 이 국내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도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상호 얘기해서 일이 돼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여야가 대화가 되길 바라는 게 한두 명의 바람이 아닌 거겠죠.